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청소년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성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나타나면 더 많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를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이거나 과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충동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 분노 조절 장애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 분노 폭발형 분노 조절 장애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들이 계속 내면서 이게 경험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나 화가 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보통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러한 어떤 정서를 표출할 때 심리적으로 받거나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면 작은 일, 큰 일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도 모르게 크게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폭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청소년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주로 불안정한 성장 환경, 또 엄격하거나 화를 많이 내는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청소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인까지 계속 지속되므로 청소년기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여러 호르몬이나 특히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어서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춘기의 청소년들 분노 조절 장애를 많이 겪을 수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인 청소년기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청소년기에 치료를 해야 어른이 돼서도 편안하게 일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춘기의 청소년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든지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아버지가 말려도 아버지가 힘으로 그 학생을 감당 못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춘기의 상황이라면 사춘기 시기가 지나면서 이 증상들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게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춘기의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커지고 예전 같지 않게 뭔가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고 또 뭘 집어던지면서 폭력적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학교에서 어떤 누구를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과 유전적인 상황입니다. 불안전한 성장 환경, 또 공격성이 강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화를 많이 내면 또 자녀도 화를 내는 것처럼 약간 유전적인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의 기능장애인데요. 특히 충동을 관장하는 뇌의 변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세로토닌 감소로 인한 뇌의 공격성 증가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정서를 주관하는 심장과 관련이 깊은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또 엄격한 부모님 수라, 또 공격적인 부모님 아래, 또 스스로 또 학습에 대한 어떤 욕구가 높고 이런 것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이 과열되고 그 과열된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 자체가 터질 것처럼 화가 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심장이 화가 난 상태인 심열증이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성격도 급해지고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충동적인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공격성과 충동성이 이제 강해지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치료, 그리고 2번째로는 평소 생활 가이드, 그리고 3번째로는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분들은 환자분이 뭔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물을 파괴하거나 어떤 상황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가족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 환자분이 이게 성격이나 감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질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쁜 습관도 아니고 성격도 아닌 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환자분, 그 청소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함께 그 증상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환자분이 저지른 뭔가 일으킨 행동을 다 눈감아주고 이것을 다 가족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증상 자체, 이 질병이 있다는 이 질환 자체를 이해하고 함께 치료받으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지 탐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는 분노 조절 장애에 있어서는 주로 청소년 자체의 원인인 경우보다는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적인 불안정한 환경, 또 여러 어떤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청소년 하나 치료받는다고 해서 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요. 가족들이 함께 치료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평소 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욕심을 조금 낮추고 목표도 조금 적게 잡아서 본인한테 스트레스 되는 상황들을 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가족들이나 어떤 지인들과 또 멘토가 있으면 멘토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편안한 언어로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운동을 통해서 생각에 있는 것들을 몸의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적절하게 내 몸에 쌓여있는 어떤 분노나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발산을 하는 것이 무척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자고 음식은 영양가 있게, 그리고 인스턴트나 이런 어떤 커피와 같이 분노를 높일 수 있고 심장을 빠르게 뛰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이 과열되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심장, 그리고 과열되어 있는 이 심장을 서늘하게 원래 기능으로 되돌리고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군주기관으로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특히 감정과 정서를 주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스트레스나 과로나 상황적인 걸로 인해서 화가 나고 과열이 되게 되면 뜨거워지고 작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고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심장에 엔진에 냉각수를 넣어주듯이 심장을 잘 제때제때 식혀서 제 기능으로 돌아오게 하는 약초들을 사용합니다. 그 약초들에는 노란색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무척 쓴데요. 황금, 황련 이런 것들이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우리가 잘 아는 치자라는 것 보면은 치자는 꽃봉오리 모양이 심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 물도 나오고 맛은 쓰면서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요. 또 시호라는 약초가 있는데, 이 시호는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 황련, 시호, 치자 같은 약초들을 통해서 심장에 냉각수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과열되고 화가 난 심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이렇게 기능들을 회복시켜서 웃는 심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웃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이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공격적인 행동이나 분노나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한약을 이용한 약초 치료와 더불어 또 침치료가 있는데요. 침치료를 통해서 또 심장에 열을 내리고 폐에 어떤 시원함을 넣어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시원한 것들을 편하게 해주고 몸의 순환도 돕고 하는 치료들 병행하고요. 또 함께 상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또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고, 또 내가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은 또 참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문제에서도 뭔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트라우마가 되는 어떤 되어 있는 그 원인, 또 내가 스트레스에 크게 반응하는 그 원인들을 함께 탐구하고 찾아서 이 한약과 침과 상담, 그리고 가족 치료까지 함께 이게 한꺼번에 되었을 때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모든 질환은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치료가 돼서 나았다 하더라도 또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막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성이 다시 재발할 상황들이 있으니까 늘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음식, 또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란 무엇인가, 또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 또 가족들이 이렇게 대하는 방법, 또 일상 습관, 생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 청소년 분노 조절 장애와 유사한 질환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잉행동장애, ADD, 또 ADHD, 품행장애, 또 적대적 반항장애, 또 청소년 화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